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그 경선 방식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이. 근데 저번에 정상적인 대선하고는 좀 방식이 틀립니다. 과거에는 이제 8강을 추리고요. 그리고 이제 4강을 추린 다음에 4강에서는 이제 그냥 1등한 후보가 바로 이제 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8강하고 그 다음에 4강이 있고 4강에서 이제 그냥 1등하면 4명 중에 1등하면 후보가 돼서 윤석열 후보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한 번에 바로 4강을 뽑아요. 바로 4강을. 그리고 이제 4강에서 50% 득표자가 없으면 2명이 결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8강, 4강인데 이번에는 이게 4강, 그 다음에 결선 투표. 두 단계는 똑같은데 조금 이게 압축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과감하게 4강을 뽑고 토론해서 이제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가 들어가는 이게 아주 달라졌습니다. 우리 방식은 이제 4강을 뽑을 때는 처음에 1차 경선 4강 뽑을 때는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이제 역선택을 방지하죠. 역선택을 방지한다 이 말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는 빼고 역선택을 방지해서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로 이제 4명을 추린다. 그리고 이제 4명 중에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0%, 그 다음에 당원 투표 50%, 이런 식으로 5대5, 선거인단 투표 50%,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50%, 이게 원래 방식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4명이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이제 없다면 최종 이제 1, 2등이 결선 투표를 또 하는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지금 서정욱 TV 저희가 이제 예측하는 4강 후보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결선은 어떻게 될까? 뭐 저는 예측이니까 예측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예측하는 과정이 다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틀릴 때 틀리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취재해서 한번 이게 예측을 해보는 게 또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도 시청자님들께 의무가 아닌가,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혹시 이게 틀릴까 두려워서 예측조차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게 마음대로 막 예측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제 여론조사들, 그 다음에 심청 또 면접들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제 결과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논리적으로 예측을 했느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는 한덕수 총리는 이제 제외하고요. 제가 보는 이제 시각에서 오늘 원희룡 후보가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원희룡 후보 현재 윤심이 좀 실리고 있는 친윤 후보로는 이제 김문수 그 다음에 나경원 내일 출마 선언하죠. 나경원 그리고 이제 이철우 지사도 아주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워요. 이철우 지사 원래는 이제 총리까지 거론됐었거든요. 원희룡 후보는 이제 불출마를 했고 책임지고 이 정도가 이제 윤심이 좀 실린 후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반윤 그거는 자타가 인정하죠. 뭐 어차피 윤 대통령을 뭐 탄핵하고 했으니까 반윤 후보는 이제 한동훈 후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탄핵 찬성.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뭐 노골적으로 누군 된다 안 된다 안 밝히니까 그 다음에 좀 중립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이런 게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이제 대통령이 아마 관망 이런 데 있고 중립적 입장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요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4강 후보는 어떠냐? 제가 보는 이제 4강 후보에 일단 가장 1순위는 이제 여론조사가 현재 가장 조금 이게 잘 나오고 있죠. 뭐 아주 압도적인 아닌데 최근에 한 두세 달 동안 그래도 이게 꾸준히 1위를 달리고 있는 일단 김문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가지 않을까. 김문수 후보가 왜 100%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이게 여론도 김문수 후보가 조금 이게 약간이나마 앞서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전화했을 때도 이게 잘해보라 또 장관까지 시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를 한 거고요. 뭐 여러모로 김문수 지사 그런데 일단 4강의 안정권 후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만 보면요. 여론만 보면 누구나 예측하듯이 그 다음은 이제 세 명이 비슷합니다. 엎치락뒤치락. 아마 이제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보통 한 5%에서 한 7% 이렇게 비슷합니다. 엎치락뒤치락.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김문수,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이게 4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친윤, 김문수, 그 다음에 중도, 홍준표, 오세훈, 그리고 이제 반윤, 한동훈, 요런 이제 이것도 흥미진진한 구도는 됩니다. 여기에 이제 다코스는 있다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며칠이 없어요. 워낙 짧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바람을 일으켜 선거운동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제가 알기로 기타금을 뭐 몇 억, 3억인가? 기타금을 내면 이게 토론기회나 이거 많이 줘야 되는데 돈만 내고 이게 그냥 4강으로 컷오프 시켜버리면 출마자들도 이게 좀 허탈하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듣기로는 토론 시간이 워낙 촉박하니까 근데 출마자가 이제 얼마 나올지는 모르죠. 그게 다코스는 나경원 의원이 다코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워낙 인지도가 높고 또 유일한 여성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좀 독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아마 출마 선언할 텐데 인지도나 이게 보면 워낙 높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상당히 다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모르죠. 근데 뭐 이철우 지사는 경북지사인데 워낙 선거를 많이 했겠지만 그러게 나경원 의원이 워낙 인지도가 탁월하게 높고 또 여러 가지 원내대표나 경험이 풍부해서 어리게 다코스는 나경원 의원이 아닌가. 그 외에 안철수는 4강이 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원희룡 후보는 안 논다 했고요. 그 다음에 유승민은 아예 역선택이 있으면 4강 들어요.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거든요. 유승민은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 100% 여론을 안 하면 이게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중대결심 뭐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에 했습니다. 방송에서. 따라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유승민은 출마 안 할 수도 있겠다. 왜? 지금 이게 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 50이면 출마력이 노바짝이 희망이 없거든요. 실제. 원희룡 후보도 책임지고 안 논다 했잖아요. 따라서 안철수는 출마선 했지만 현실적으로 4강 어렵다. 그 다음에 유승민은 안 놓을 수도 있겠다. 그건 지켜봐야 된다. 왜? 룰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4강은 정해졌는데 거기 다코스가 나경원 아닌가. 마지막 변수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선은 두 명에게 어느 한쪽이 4강에서 과반이 나오긴 어렵다. 50%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과반에게 어렵다 보면 두 명의 결선 투표를 가는데 요게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판단을 좀 유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김문수는 이게 결선 간다. 다만 이게 상대가 한동훈은 내다. 한동훈과 김문수다. 오세훈은 이게 오세훈과 김문수다. 홍준표도 이게 본인. 이 세 명은 이게 워낙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경선 과정에 특별하게 누가 확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마 이게 김문수 후보는 결승에 가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군지 진짜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는 거는 이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모르는 거는 이게 모르고 아는 거는 안다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아는 거다.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따라서 최종 결선 투표는 지금으로 여론 보면 김문수하고 다른 한 명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선 투표를 넣은 게 누구한테 유리하냐?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아마 이제 가장 결선 투표 감독이 가장 타격을 입고 반대하는 게 한동훈 측입니다. 한동훈 측은 결선 투표를 갔을 때 가장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막아선, 그러니까 이제 4강에서 그냥 1등 정도 하면 가능한데, 근데 결선 투표로 가면 50%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게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갔을 때 가장 반대하고 피해를 보는 게 한동훈 측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그건 팩트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보수층이 대부분이고, 일부 이제 탄핵 찬성층이 일부 있는데, 친한동훈, 여기에 4명 중에 단순하게 1등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한 30%만 얻어도 1등해가 후보가 되는데, 근데 결선 투표로 가버리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결선 투표에서 충돌하면, 그러면 탄핵을 찬성할 한동훈이가 50% 얻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왜 갑자기 룰을 바꿔서 결선 투표까지 하느냐? 이거 한동훈 죽이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결선 투표의 가장 피해자는 이제 한동훈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결선 투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한동훈 측은 반대를 하고 있다. 요거는 제가 분명하게 분석해드리고, 다만 이제 4강에서 누가 2명이 결선 갈지, 이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마음을 의중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개입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이제 장점, 단점, 여러 가지 논쟁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관망을 하면서 상당히 후보들의 공약이나 이런 걸 면밀하게 한번 체크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결선 투표나 최종 가면요, 안 봐도 윤 대통령 의중이 어디 있는지를 안 봐도 알잖아요. 윤 대통령의 의중이 한동훈한테 가 있을 리는 없을 테니까. 다만 이제 다른 사람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충은 이제 우리가 의중을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지만, 제가 보기에 노골적으로 누굴 지지하게 이렇게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든 나경원이든 이철우자든 찾아오면 덕담해주고 만나고 잘해보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약간 나경원 의원한테 직접 독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근데 이건 또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또 감사 말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켜봐야 되고, 실제 또 갑자기 며칠 만에 여론조사니까 과연 나경원 의원이 또 독자적으로 4강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4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여러 후보들이 나올 텐데, 시간은 부족하고 갈 길은 멀지만 또 워낙에 정정한 훌륭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후보들이 이제 정말 치열하게, 감동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국민적 관심을 대폭발시키는 이런 아름다우면서도 감동적인 이런 경선을 해서 각각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최종 후보가 되는 순간에 이재명과 바로 박빙의 승부가 될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이도 이제 오늘 출마 선언했는데, 이재명이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그 다음에 정부 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부 주도 성장하면 이게 공산주의지.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옛날에 문재인가 소득 주도 성장, 똑같은 아류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정부 주도 성장,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재명 입에서 진짜 대한민국,
이놈이 평생 위선적인 가짜 삶을 살아왔는데 진짜 대한민국 이게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 먹사니즘을 넘어서가 잘사니즘, 잘 살아야 된다. 잘사니즘. 이거는 이게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 이런 게 생각나는데 잘사니즘? 이것도 이게 황당한 게요. 이재명은 이게 막사니즘 아닙니까? 지 맘대로 이게 막 살아온 놈인데 막사니즘. 뭐 근데 이 잘사니즘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이 구호 진짜 대한민국 소득 정부주도 성장 그다음에 그 잘사니즘 이런 거는 이게 전부 다 이게 거짓말 가짜 혹세무민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면서 이게 감동적인 이런 경선을 통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서 반드시 이재명을 꺾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업적을 그대로 다 성계 개성할 수 있는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